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37화.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오나경 소식을 확인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탓에 머리가 무거웠다. 조주리도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했다. 오나경 상태는 어때요? 설인이 박철민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뭐라고 해요? 뇌진탕이 심해서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네요. 박 기자의 말에 설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혹시 누가 면회 왔었나요? 강성그룹 임원 몇 명이 왔다가 갔어요. 임원들이요? 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행이네요. 설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설인 씨,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오나경 집에서 발견된 메모 때문이에요. 설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메모라고요? 네. 설인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숫자요? 1995.10, 15, 2016.03, 22,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해독이 안 돼요. 설이는 그 날짜들을 곰곰 생각해 봤다. 1995년 10월 15일은 윤미령이 남편을 죽인 날이고 2016년 3월 22일은 2016년 3월 22일이면 8년 전 제 가족이 사고당한 날이에요. 그럼 정말 연관이 있는 거네요. 세 번째 날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글씨가 흘려서 잘 안 보이는데 2018년 뭔가인 것 같아요. 2018년이라고요? 설이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는 도영과 결혼한 지 1년 된 시점이었다. 혹시 메모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경찰 증거물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설이는 김순옥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2018년에 특별한 일 있었나요? 2018년이라면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라고요? 새로운 간병인이 왔는데 자꾸 나한테 옛날 일을 물어봤어. 옛날 일을요? 20년 전 일 말이야. 박미선에 대해서 설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누가 물어봤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의 이름이 오나경이었어. 오나경이요? 설인이 놀랐다. 응, 분명히 오나경이라고 했어. 그럼 오나경이 2018년부터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할머니의 말에 설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오나경이 강성그룹에 들어간 이유가 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들어간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내가 본 모든 것들. 박미선이 남편을 죽이는 걸 봤다는 것도 그때 처음 말했어. 설이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다. 그럼 오나경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때 조주리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설인 씨, 이거 봐요. 뭐예요? 오나경 과거 기록을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오나경의 이력서가 떠 있었다. 본명이 오나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박나경이에요. 설인이 화면을 자세히 봤다. 박나경이라고요? 네. 그리고 출생 연도를 보세요. 1996년생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윤미령이 박미선일 때 낳은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조주리의 추리에 설인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오나경이 윤미령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박미선이 임신해 있었어. 임신이요? 응. 1995년에 배가 부른 걸 봤거든. 그럼 정말 설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오나경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엄마를 복수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조주리의 말에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윤미령 곁에 있으면서 증거를 모은 거겠네요. 하지만 왜 강만호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설이는 오나경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린 씨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윤미령 변호사입니다. 서린의 몸이 경직됐다. 윤미령 변호사라고요? 네.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윤미령이 서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서린은 믿을 수 없었다. 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오나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린이 긴장했다. 오나경과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8년 전 일에 대해서도요. 8년 전 일을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린은 망설였다. 윤미령을 만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구치소 면회실입니다. 구치소에서요? 네. 가장 안전한 곳이죠. 변호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내일이라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윤미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변호사의 말에 서린이 의외라고 생각했다. 건강이요? 네. 스트레스 때문인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날 이유는 오나경을 구하고 싶으시면 만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나경을 구한다고요? 네. 윤미령만이 아는 정보가 있어요. 서린은 고민에 빠졌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너무 늦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다. 누구였어요? 조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미령 변호사예요. 윤미령 변호사라고요? 네. 윤미령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만나고 싶다고요? 갑자기요? 오나경과 8년 전 일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린이 망설이는 순간 서진우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심각해 보이는데. 서린이 상황을 설명하자 서진우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윤미령을 만나겠다고요? 네. 오나경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구치소에서 만나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진우가 걱정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면회는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서진우의 제안에 서린이 고마웠다. 그럼 가보겠어요. 정말요? 네. 오나경을 구할 수 있다면. 서린의 결심에 모두가 걱정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오후가 되자 박철민 기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린 씨, 오나경이 깼어요. 정말요? 서린이 기뻐했다. 네. 방금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요? 쇼크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의사가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박 기자의 말에 서린은 다시 답답해졌다. 면회는 가능해요? 가족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군요. 서린은 윤미령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저녁이 되자 서린은 내일 구치소 면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정말 가실 거예요? 조주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 가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녹음기라도 가져가세요. 녹음기요?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조주리의 제안이 좋았다. 그럴게요. 밤이 되자 지우가 서린에게 와서 안겼다. 엄마, 내일도 어디 가요? 응. 잠깐만 다녀올게. 위험한 곳이에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안전한 곳이야. 그럼 빨리 와요. 응. 빨리 올게. 하지만 서린은 알고 있었다. 내일 윤미령과의 만남이 얼마나 위험할지. 작가의 말. 부족한 작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